네, 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 TV 이영렬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희수 PD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볼 내용은 학교 폭력에 관한 네.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 제가 인스타 웹툰을 보다가 또 충격적으로 좀 안 좋게 봤던 것들이 186화 혹시 보셨나요, 네. 변호사님? 이제 친구들끼리 있었던 사건들을 제가 봤는데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댓글을 보면 뭐 이런 건 친구 아니다. 뭐 어릴 때 쓰레기집 탔던 오늘은 학교 폭력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간략하게 저희 웹툰을 보자면요. 그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평상시에는 몸이 뻐근하다라면서 뭐 어깨 주물러 달라고 안마도 시켰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걸 카톡방에 뿌렸어요. 당한 친구는 정말 너무 슬퍼하면서 올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 가해자 친구들은 단톡방에 올렸죠. 그리고 또 주짓수를 알려주겠다면서 목을 졸라서 뭐 기절시키는 기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위험한 장난을 쳤어요. 근데 네. 이걸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괴롭힘을 이렇게 당했을 때는 피해자 학생은 어떻게 먼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집단이나 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실 피해자 본인이 좀 불쾌함을 느꼈다면 일단 괴롭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나 학교에 이 사실을 좀 알려서 뭐 학폭위 사안으로 이제 만든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본인이 좀 참고 하다 보면 이제 괴롭힘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괴롭힘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괴롭힘이 발생하면 좀 빠르게 좀 어른들한테 알려가지고 좀 조치를 먼저 취하는 알려라. 게 조치를 어른들한테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웹툰을 보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가해자 친구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소년범으로 분류될 거니까 뭐 안심해 뭐 친구들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소년범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뭔가요? 나이를 기준으로 봐요. 나이. 그러니까 10살부터 14살, 14살부터 19살을 생각하면 되는데 10살 이상 14살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촉법소년.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14살부터 19살까지를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를 못해요.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지만 형사처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범이라서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그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그 김혜수. 네, 김혜수 나와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거기서 네. 보면은 그 학생 하나가 김혜수 앞에서 막 판사를 휘두르면서 나 촉법소년인데 본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얄미워 죽겠어요 그런 애들. 네. 아마 이게 네. 본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을 거라고 그걸 알고 알고 영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심각하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더라도 뭔가 이제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시체를 막 훼손하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네. 그러면 일단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죠. 촉법소년은 일단 네네. 10살부터 14살까지는 형사처벌 하지 못하고 보호처분이라는 걸 내릴 수 있어요. 보호처분? 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좀 다른데 네. 1호부터 10호 처분을 다르거든요. 1호는 보호자 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4호, 5호는 단기, 장기 보호관찰, 6, 7호는 시설 감호 위탁, 그 다음에 8, 9, 10호는 소년원 송치 보내는 처분인데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중요해지는 처분이죠.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그래서 좀 심각한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사처벌 안 되더라도 소년원으로 송치시켜가지고 일단 소년원에서 1년이나 2년이나 이제 들어가 있게끔 그렇게 하는 처분을 내릴 수는 있어요. 일단 뭐 조금 좀 세분화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사회랑 하네요. 격리를 시킬 수는 있는 거죠. 시설로 보내서. 그러면은 형사처벌이랑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정가가 남는지 여부.
아, 그 빨간 줄? 네. 네. 형사처벌은 벌금형 전과도 평생 그 전과 사실 기록조에 나오거든요. 근데 소년 분류심사원에 갔다거나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들은 네. 사실 범죄 사실 기록조에는 남진 않아요. 근데 뭐 대학을 가거나 이제 뭐 취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범죄 사실 기록조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벌이 훨씬 좀 좋은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네네. 이제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좀 자기가 육사를 지원하려고 한다. 네네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보호 처분 받은 경력이 있는데 네. 지원을 해도 되는 거냐, 불이익이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군인 안 될 것 같아요.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수사 경력조에는 나와가지고 네. 그게 조금 이제 문제를 삼았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인권위에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데 또 군대는 좀 이제 좀 특별한 조직이잖아요. 군대 특별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채용할 때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